최근에는요, 급속 발병 젠더 불쾌증, 이 번역이 좀 더 세련되어지겠지만, 하여튼 영어로는 Rapid Onset Gender Dysphoria. 이게 쉽게 말하면 갑자기 트랜스젠더다라고 커밍아웃 하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주로 아이들입니다. 청소년이나 젊은 청년. 요즘은 청년하고 청소년하고 구비, 이제 어느 나이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의사들 사이에 이제 논쟁이 있는데, 전통적으로는 18세가 사춘기 끝나고 이제 청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갈 때. 대학 들어가면 이제 어른 취급을 하죠. 근데 요즘 와서는요, 이제 사회적으로 대학 들어가는 나이가 독립된 생활을 한다라고 보기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대학 들어가도 부모한테서 도움을 받아야 되고, 졸업하고도 뭐 취직하기 전까지 부모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대학 졸업하고도 뭐 대학원 한다 그러고 해가지고 또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이게 소셜 모라토리움, 사회적 유예 기간, 청소년으로 봐주는 유예 기간이 길어졌어요. 그래서 이거 청소년을 고등학교 졸업하고까지 이렇게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대학 졸업할 때까지로 연장하는 게 사회적으로 현재로서는 마땅하지 않느냐. 독립된 생활을 하기에. 옛날에는 18세 되면 다 결혼하고 애 낳고 살았죠. 근데 지금은 이제 사회가 바뀌었으니까 이게 늘어났죠. 그리고 요즘 또 신경학, 뇌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뇌가 완전히 성숙하는 거. 뇌가 커지는 것은 18세까지인데 그 뇌가 성숙해지는 것은 24세까지 끝난다. 라고 하는 이론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청소년을 24세까지로 보자. 이런 이제 그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CDC 같은 데서 동성애자들에게 이제 뭐 이성애자도 마찬가지인데 에이즈 같은 걸 교육할 때 교육 프로그램을 24세까지로 기준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그런 분위기 바뀐다는 거 하나 아시고 24살 때까지는 다시 말하면 어른들의 간섭을 받아야 된다. 이런 뜻인데 이번 젊은 사람들은 이 얘기 들으면 싫어하겠죠. 이 급속 발병은 트랜스젠더는 요즘 이제 현상이 등장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갑자기 이제 나는 트랜스젠더인데 뭐 성전환 수술 해달라고 부모에게 요구하니까 부모가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게 사회 문제가 돼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런 부모에게 이제 설문지를 돌려봐서 이 Rapid Onset Gender Dysphoria가 어떤 상태인가를 조사를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발견한 것은 현재 급증하고 있다. 여자아이가 남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82%. 남자가 여자라고 하는 경우는 적은데 여자아이가 다 모두 남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그 의미가 있는가. 보통 트랜스젠더는 남자가 여자라고 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애들한테 이게 갑자기 반대가 되는 거예요. 대개 15세 때 이게 등장하고 62%에서 이미 정신장애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공황장애 같은 것이 있는 경우에 이런 급속 발병 젠더 불쾌증이 많더라. 그리고 얘들이 평소 트랜스 친구들과 사귀고 있고 그 집단과 어울리고 있더라. 여기 어울리는 사이에 나도 뭐 트랜스젠더다라고 이제 선언한다 이거죠. 그리고 이렇게 선언한 다음에 정신 건강이 더 나빠져요. 더 나빠지고 부모와의 관계가 더 악화되고 평소에도 좀 관계가 안 좋았는데 이 커밍아웃 한 다음에 더 충돌한다 이거죠. 그리고 86%, 약 90%가 평소에 SNS, 인터넷, 카카오톡, 그 다음에 트랜스인 친구들과 사기 이런 것들이 증가하면서 이제 Rapid Onset Gender Dysphoria가 발생하더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더니 이제 이게 말하자면 그 병적인 상황이다 하는 식으로 이제 의사들이 얘기하는 것으로 알아들었는지 이 트랜스젠더 커뮤니티가 아주 반발을 했어요. 그 논문이 잘못됐다, 엉터리다. 이렇게 하니까 다시 논문을 수정하고 또 통계를 새로 내가지고 이제 다시 또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같은 얘기인데 퍼센티지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지금 Rapid Onset Gender Dysphoria는 하나의 사회적 현상,
하나의 문화적 이벤트, 사건, 이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만일 반복 악화되면 청소년들이 전부 나는 트랜스젠더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많아요. 수가 증가하겠죠. 그럼 얘들이 커서 청년이 되면 어떻게 이성 교제를 한다거나 결혼한다거나 하는 것이 어려워지죠. 이미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이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비혼, 미혼 이게 증가하고 결혼해도 그 성관계하는 경우가 적어지고 섹스리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출산율이 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전체가 이런 현상을 그냥 내버려 둘 것인가 하는 의미에서 좀 걱정을 해야 돼. 단지 그냥 결혼하라, 애기 낳아라 하고 재정 지원해 주겠다, 아파트 전세 얻어주겠다 이런 거 한다고 되겠는가? 일종의 그 인간 내면의 어떤 그 변화, 상황 변화를 우리가 생각하고 이제 그 어린아이 때부터 그 남녀 역할이나 성 정체성에 대한 교육을 올바르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원인이 뭔가 하고 이제 그 연구자들이 설명해 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사회적 컨테이전, 일종의 전염병이다 이거예요. 이런 말 하면 좀 전염병은 세균,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데 이런 이 정신적인 문제가 어떻게 전염될 수 있는가? 근데 이거 전염으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급속히 퍼지는 것, 일종의 에피데믹이에요. 코로나 에피데믹이 있듯이 에피데믹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면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말한 역동 정신의학적으로는 비적응, 아까 그림 보여드렸죠? 어떤 상황에 트라우마에 대해서 반응하는 적응하는 그 과정이 이제 좀 문제스럽다 하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요, 이러다가 좀 그냥 저절로 좋아질 수도 있는데, 트랜스젠더가 됐다고 선언하고는 바로 성전환 시술을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부모한테 돈 달라 이거죠. 호르몬 치료부터 해달라, 수술을 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깜짝 놀라고, 근데 또 이들을 옹호하는 의사들 그룹이 있어요. 말하자면 그런 분들이 젠더 클리닉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제 병원을 하고 있습니다. 젠더 클리닉. 우리나라에도 생기기 시작했죠. 이런 데 가서 이제 용돈 틀어서 호르몬 주사를 맞거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수술은 돈이 드니까 부모한테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이 병명이 아닌데 이런 말을 만든 것도 잘못됐다고 비판을 좀 듣고 있고, 부모가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아이들이 이렇게 막 변화하는 애들이 이렇게 많아지는데 논문이 맞다, 아니다, 틀렸다 이런 것만 비판하고 있을 상황이 저는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미국이 혼란스럽죠. 인권 문제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전통이 이제 아직도 살아있어서 그런지 아직 사회적으로까지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이런 사태를 잘 판단해서 국가적으로 이걸 막든지 내버려 두든지 하여튼 무슨 그런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젠더 아큐트 온셋, 급속 발병에서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사폐증과의 관계가 어떤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